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고 난 직후 중국은 일본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비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수산물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일본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정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정면 중단하자 8월 일본의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중국 수출이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악화돼가는 수산물 수출 문제로 일본 수산업계는 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수산업 지원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예비비까지 동원해 총 1,000억 엔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소비 확대와 소문 피해 방지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많이들 먹고 소문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정책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일본 구구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사쿠라이 요시코는 일본 생선을 먹어서 중국에게 이기자. 맛있는 일본의 수산물을 먹어서 중국의 횡포에 맞서서 이깁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어서 수산업계를 응원하자가 아니라 중국에 맞서서 이기자입니다. 정말 구구다운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새 30% 가까이나 조개류 생산 1위 가리비가 최근 들어 싸지고 있는 이유. 일본에서는 가리비를 중심으로 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조개류 중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가리비입니다. 그리고 이 가리비의 대부분은 홋카이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이 많은 양의 가리비들이 갈 곳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고급품인 가리비는 30%나 떨어진 가격에 대량으로 봉지에 담겨서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내려가고 물량은 넘쳐나고 내년에도 일본 수산물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남아도는 수산물들을 일본 국내에서 전부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수산물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국 금수에서도 활로가 가리비 수출처로 동남아와 EU가 유망한 이유. 현재 일본이 물색하고 있는 수출처로 동남아와 EU를 들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경우 수산물 수출을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홋카이도의 수산물 6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고 가리비의 경우는 90%가 중국 수출입니다. 홋카이도의 수산업은 중국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눈을 돌린 곳이 동남아시아와 EU입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탈중국 의존 비즈니스 기회는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인가? 첫 번째 후보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수산물 무역회사 사장은 비책을 밝힌다. 하지만 일본의 가공 공장은 일손 부족으로 현재 가리비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보다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친일국이기도 한 베트남의 위탁 가공에 중국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식품 가공 공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수성의 국가지역별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 확대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동남아시아를 일본 브랜드 생선을 직판하는 유망 시장으로 보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일식 지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노림수. 5월 하순 태국에서 열린 식품 박람회에서도 한 마리에 8만에서 10만엔짜리 대게와 털게가 금세 동났다고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동남아는 일본 식품에 대한 거부감은커녕 고급품으로 인식하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를 주력으로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비를 베트남에서 가공 후 베트남산으로 둔갑시켜 중국과 미국 등에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꼼수를 실시한다고 해도
일본은 앞으로 수산업만이 아니라 식품업계까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다랑어 육수 수입 금지로 된장도 수입 금지, 처리수 방출이 현지 일식 비즈니스에 대타격. 중국은 수입 금지 품목을 점점 넓혀가고 있고 이제는 일본 된장도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세는 현재 수산물 가공품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랑어 액기스가 들어간 제품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해산물 추출물도 수산품으로 간주하는 운영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 세관은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앞서 언급한 품목 이외에도 마츠이 씨는 폰즈, 즉석 스프, 속밥 양념, 나토, 고기구이 소스, 전골 국물, 채소 절임 소스, 가다랑어 포가 세관에서 금지되었다고 들었다. 마츠이 씨에 의하면 중국 세관은 나중에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보수적인 운영이 되기 쉽다라고 한다. 중국 세관 총서가 8월 24일 내놓은 문서에는 일본 수산품 및 식용 수생동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적혀 있다. 일부 중국 세관은 육수가 들어간 된장과 마찬가지로 즉석 면에 붙어있는 국물 재료와 나토에 붙어있는 양념장에 차간 해산물, 다시마 추출물이나 굴소스류도 수산품으로 간주해 세관 통과를 금지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일본 식품을 살펴보면 된장, 간장, 각종 소스류, 해산물 액기스가 들어간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이나 다시마 등이 들어간 식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 금지 당하는 식품은 말린 생선류만이 아니라 각종 양념장, 각종 조미료, 수프, 라면, 과자, 냉동식품, 각종 인스턴트 식품 등 그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아집니다. 당분간 일식 역풍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또 중국에 약 8만 개가 있다는 일식당의 악영향도 걱정이다. 중국 전역의 점포 상당수가 마츠이 된장과 조미료를 취급하고 있지만 최근 4주간 일부 점포에서는 손님이 줄었다. 중국인 고객이 원자재를 확인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한다. 마츠이 씨는 1990년대 다롄 진출 이후 30년 넘게 중국에서 일식의 매력을 전파하는 일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와쇼쿠, 일본인의 전통 음식 문화가 201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바람에 최근 몇 년간 특히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처리수가 오염수로 계속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일식에 대한 역풍이 계속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식품의 양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면 일본은 수산업계만이 아니라 식품업계 전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출기업, 사업자는 힘들겠지만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덕분에 소비자들은 샤인머스켓이 예년에 반값 이하, 가리비, 이세 새우게, 참치도 반값 이하라 매우 기쁩니다. 이럴 때 중국은 철저하게 모든 일본산 식재료를 배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안이한 중국 의존이 초래한 폐해다. 좀 더 국내 회귀해야 하고 국제 규칙을 준수하는 나라들에 대한 판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영속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인근 식품 슈퍼마켓에 국내산 수산물이 늘어난 것은 기쁘다.